있을 수 없는 소음. 이 이야기는 내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겪었던 이야기다. 고된 고3 생활을 끝내고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6인실 기숙사를 신청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고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 다행히도 방 친구들은 모두 성격이 잘 맞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덕분에 큰 불편도 없었다. 다만 딱 하나, 방에 있는 친구 중 유독 한 명이 귀신을 본다는 사실만 빼면 말이다. 어느 날 밤 방 친구들과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는 호기심에 귀신을 보는 그 친구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 근데 말이야, 너 귀신 본다 그랬잖아. 야, 그럼 너 그 빙의 같은 것도 되냐? 그 말을 들은 현수의 대답은 묘하게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나는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가끔 그런 적이 있다고 해. 근데 최근엔 그런 일 없었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사실 나에게는 그 말이 더 섬뜩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전에 2-3번 정도 현수가 새벽에 일어나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왔다 갔다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곧 우리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시간이 흘러 술자리는 그렇게 끝이 나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새벽 2시쯤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방에 있던 6명 모두가 동시에 잠에서 깼다. 야,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이걸 뛰어다닌다고? 소리가 계속되자 결국 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야, 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올게. 야, 이건 아니지. 그렇게 현수는 문을 벅차고 나갔다. 현수가 나가자 우리는 잠시 책상에 앉아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와중 5분 정도가 지났나? 위층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렇게 각자 침대로 돌아가 다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현수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야, 근데 현수 왜 이렇게 안 와? 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겼나? 불안해진 우리는 현수가 올 것을 대비해서 결국 한 명을 방에 남기고 나를 포함한 4명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각자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올라 2층 끝쪽으로 이동하였다. 도착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우리 방 바로 2층은 방이 없는 그저 막힌 복도였던 것이다. 방이 없다? 근데 우리 웃는 소리랑 그 뛰는 소리 다 들었잖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무서웠던 것도 잠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현수였다. 통금 시간이라 외출도 불가능한데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기숙사는 총 1층부터 4층까지가 있었고 우리는 2층부터 4층까지 화장실, 세탁실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현수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급하게 CCTV를 보러 사감실로 달려갔다. 우리는 사감님께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나서야 다같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CCTV 속 현수를 찾을 수 있었다. 현수는 기숙사 문을 나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2층에 도착한 뒤 현수의 행동은 조금 이상했다. 현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벽을 가만히 바라만 본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갸우뚱거리더니
다시 계단으로 향했다. 그 이후로는 3층과 4층 CCTV 어디에서도 현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CCTV를 같이 보던 사감님께서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였다. 혹시 5층으로 간 거 아니야? 5층은 예전에 전기장판 화재가 발생해 공사 중이었던 것이었고 현재는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생활을 했던 우리 또한 5층의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단으로만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빠르게 우리는 사감님과 함께 5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 갈수록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먼지가 우리를 감쌌다. 그렇게 5층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분명 소리가 들렸다. 사감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고 우리는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였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와중 우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앞으로 가던 마침내 현수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복도 가장 안쪽, 그것도 벽을 마주한 채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제자리에서 계속 뛰고 있는 현수를 말이다.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공사를 하다 어질러진 주변 모습들이 합쳐져 음침하고 소름이 돋았다. 결국 5명 모두가 겁에 질려 쉽게 현수에게 갈 수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초점이 없는 눈,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입꼬리, 누군가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순간 나와 한 친구는 소름이 끼쳐 그대로 1층으로 도망쳐 내려왔다. 그리곤 방 안에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기숙사를 비췄고 시간이 지나 남아있던 두 친구가 현수를 업고 내려왔다. 두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우리가 뛰어내려간 뒤 그 누구도 현수에게 가지 못하고 있던 와중 사감님께서 천천히 현수의 앞으로 갔다. 그리곤 얼른 내려가자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손목을 잡는 순간 현수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다고 했다. 우리는 재빨리 현수를 업고 사감실로 돌아가 침대에 눕혔다. 누워있으면서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왼팔에 누군가 꽉 잡아 생긴 상처가 눈에 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대원분들이 도착하였다. 경찰이 기숙사에 들어와 외부인이 있는지 수색을 시작하였고 이상이 없었는지 다시 돌아갔다고 하였다. 그 시각 구급대원분들은 상당히 의아한 표정으로 상처를 보았다. 이거는 베인 것도 쓸린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누가 자국이 남도록 꽉 잡아 끌어당긴 상처라며 혹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오히려 되물었다. 그렇게 약을 바르고 친구들은 현수를 넘어 방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고생이 많았다며 내일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하고 새벽 4시 각자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현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에서 깨어났고 우리는 책상에 둘러앉아 현수에게 어젯밤 일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현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2층에 올라갔을 때 문이 조금 열린 방 하나가 있었고 안에서는 분명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리고는 화가 난 현수가 문을 활짝 열었다고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은 시커멓게 어두웠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다고도 덧붙였다. 아우 냄새. 저기요, 새벽 시간인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세요? 방 안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느낌이 좋지 않아 다시 나가려고 주춤하였을 그때 순간 문이 닫혔다고 하였다. 겁에 질려 문고리를 계속 흔들고 있던 도중 뒤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을 느꼈다고 하였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각 침대에서 검은 형체들이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현수를 쳐다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곤 천천히 현수에게 다가오고 있던 찰나에 어느새 문이 열려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였다. 뒤를 돌아보니 그 검은 형체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들이었고 현수를 잡으러 방에서 뛰쳐나왔다고 하였다. 너무 정신이 없었고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 무작정 계단을 올라 도망갔고 귀신들도 신나게 웃으며 마구 쫓아왔다고 했다. 어느덧 5층 막다른 곳에 달했고 멀리서 웃음소리만 들려왔다. 이젠 더 이상 뭔가 할 수도 없어 구석에 몸을 숙이고 손으로 귀를 막으며 꿈에길 기도했다고 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왠지 모르게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고 무서운 생각을 하면 한 번쯤 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기분. 그 기분이 온몸을 감쌌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처럼. 그러자 뒤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그 귀신들이 현수의 뒤에서 방방 뛰고 있었고 겁에 질려있는 현수의 손을 세게 잡아 밑에 층으로 끌려가고 있는 도중 기절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기숙사 방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현수는 자신의 왼팔에 있던 손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방 친구들은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며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임마 이야기를 끊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각자의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는 현수가 점점 성격이 이상해지더니 방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 달도 되지 않고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결국 현수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연 짐을 다 뺐다. 우리끼리는 그 귀신 중 하나가 빙의가 되어 우리를 보며 뛰고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귀신 중 한 명이 지금 현수의 몸에 그대로 깃든 것이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중에 사감님께 듣기로는 5층에 불이 났을 때 당시 그 방에 있던 6명 중 5명은 살아남았지만 1명은 사망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5층에서 친구가 뛰고 있던 그 벽 옆방이 그 사고가 났던 방이었다고 하였다. 이 일이 지나고 우리는 지금도 종종 만나 술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한다. 그 기숙사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기숙사가 아닌 다른 건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 현수는 어디로 왔을까? 그 귀신들은 뭐 때문에 현수를 잡아가려고 하였을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